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래도 좀 마음에 안정이 되셨죠? 정권 교체가 돼서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좀 모든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평등하게 살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평등하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근심, 걱정을 가졌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을 보고 국민을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가. 나는 그렇게 잘 되리라 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상파에 있는 언론들, 방송사나 또는 메이저 언론들,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이제 당선된 입장에서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은 걸 자꾸 지적하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개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요, 대통령 당선되면 2년간은 언론들이 그냥 지켜보고 뭐 길잡이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건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다 그 장단점이 따르잖아요. 찬성 반대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론이 좀 후지긴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들 그렇게 뭐 존경하고 그렇게 아주 각광받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언론들이 너무나 그냥 자기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보도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잖아요. 그 언론들이 뭐 사과하는 일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좀 고쳐져야 됩니다. 이제 좀 윤석열 사단이 들어오면서 언론들도 좀 시대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후지게 하지 말고 또 너무 이 정부의 눈치 보고 정부에 그냥 아부하고 아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옳은 방향에 대해서 제시만 하고 판단은 국민들 독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언론들이 첫 번째 비치는 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이 있는데 폐지하면 안 된다, 폐지를 해야 된다, 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시시비비가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청와대 기구를 축소하고 청와대 업무를 청와대에서 나와서 지금 종합청소에 있는데 그쪽으로 한 대 모겠다. 그래서 청와대도 제2부속실 같은 데는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다 폐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문통도 청와대 업무를 한다고 전에 공약에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청와대에 많은 국민들, 보수 측에 있는 국민들이 나와서 집회하고 무슨 패스트트랙을 폐지해라, 무슨 뭐 청와대가 뭐가 이렇다, 무슨 뭐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해도 전부 다 경찰동원에서 막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뭐 강화문에는 나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문통도 그걸 못 지키는데요. 못 지키는 거는 뭐 경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제한도 있고, 또 교통 관계에 복잡한 시간에 강화문 사거리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런데 여하튼 이제 문통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도 청와대에서 업무를 본다, 광화문에서 업무를 본다,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에서 업무를 본다,
청와대는 시민한테 그를 열어주겠다. 뭐 시민들이 그 볼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언론들 너무 앞서가고 너무 시시비를 따지지 말고 이제 지켜보세요. 아직까지 인수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인수위원을 24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7개 분과 1개 특별위원회 2개의 그 TF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수위원회 숫자도 전에 대통령들 한 사람보다는 적은 숫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분과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 아직까지 뭐 인수위원회 지금 현재 인선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됩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가지 말고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옳은 것만 좀 이렇게 보도를 해요. 옳은 것만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다. 전자에 우리나라 정부 이런 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에서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 논평하는 정도로 해야지. 뭐 왜 안 하냐, 뭐 무슨 게 했지 않느냐, 공약을 했지 않느냐, 뭐 왜 안 지키냐. 너무 지금 현재 일찍이 가는 거는 언론들이 이 국민들을 아주 그 식상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주 그걸 보기. 그래서 언론 독자가 지금 아주 대폭 줄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 눈높이 안 가니까 그게 저기 피부에 다 닿지 않으니까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안 읽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청와대를 축소하고 광화문에서 업무를 집회를 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상징적 실질적 의미 큰 대통령실 이전 축소 꼭 실천해야. 여기서 제목을 말이죠. 꼭 실천 이건 넣지 말고 이전 축소 공약 지켜질 것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스무스해야 되는데 꼭 실천해라.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아직 준비 단계인데 말이죠. 너무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아주 찌라시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찌라시 언론이라고.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위치 변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청와대 기능의 전면적 축소, 정상화, 즉 제2행정부 같은 옥상옥 권부의 폐지라는 실질적 변화까지 내포하고 하기 때문에 경호, 의전과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불편 등 현실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까지 약속한 광화문 대통령을 결국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고 말았다. 문통은 그 공약을 지킨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공약 지킨 거 있나요? 뭐 이 언론에서 보면 지킨 거 하나 있다고 그래요. 하나 있더라고요. 생전 살아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는 한 건가요, 그게?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 공약과 관련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호 과제로 검토할 것을 밝혔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수석 비서관 제도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를 비롯해 인력 30% 감축 등도 공약했다. 취임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힘들다. 이미 기본적인 점검은 이루어졌다고 한다.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을 광화문의 정부 청사 내 국무총리실 공간으로 이전한다는 것인데 국무회의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등 통신 보안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업무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 관저를 검토 중이다. 이전이 이루어지면 영빈관과 헬기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와대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의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총독 관저로 건립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경무대로 받고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했다. 4.19 뒤 청와대로 개칭되고 역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건물도 기능도 비대해져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중궁궐 같은 권위주의적 건물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머무르면서 민심과 괴리된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심각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이전을 실행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사에 남을 획기적인 업적이다. 경호팀은 물론 청와대 입성을 희망하는 참모 등 윤 당선인 주변에서부터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실무적 기술적 난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단호한 의지로 관철하기 바란다. 물론 그 목표는 이전 자체가 아니라 20세기적 청와대 정부를 21세기에 맞는 청와대 정부 민간 거버넌스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도해드린 대로 청와대 집무실을 나와서 강험은 그 집무실을 하겠다. 이렇게 윤 그 성렬 그 당선자가 아주 강력히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저는 총리실 지금 관사가 있으니까 총리실 그 종로에 그 있잖아요. 거기 저기 그 어디에 그 통일봉을 가는데 가면 있잖아요. 그 총리실 그 관저에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 관저로 쓰고 집무실은 그 광화문 그 서울종합청사 그 안에 총리실 갖다가 이용해 쓴다. 뭐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뭐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하게 되면 강화문의 교통신호 통제한다든지 또 그 경호원들이 경호 때문에 그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 경호에 상당한 그 반발을 일으키고 또 불편을 주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습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그런 쪽에서는 사실상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경호 쪽에 큰 문제가 없다면요. 이제 외국같이 그냥 뭐 외국에도 뭐 대통령궁이 다 있긴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민간무가 지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대가 좀 바꿔지는 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정하면 또 거기서 좀 더 좀 가감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대로 또 그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할 때가 좀 문제지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은 뭐 업무만 하고 대개 이제 그 영빈관 같은 데서 외국 귀빈들이 오면 그 접대할 적에 뭐 이 경험 문제도 있고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외국도 영빈관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뭐 중국도 뭐 그 성장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지사급이죠. 형장들인데도 거기 관사 그다음에 영빈관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도 뭐 여러 번 그런데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영빈관은 그렇게 운영된다면 뭐 종합청사야 거기 서울청사에서 뭐 업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경호 인력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경호를 하다 보면 거기 일하는 그 직원들이라든지 또 다른 그 부서 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만 좀 잘 조정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앞서가서 대통령한테 너무 흔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사례는 언론인들이 한 2년간을 그냥 지켜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때서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갖춰졌을 적에 그쪽에부터는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 시시비를 따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 언론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방송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든지 반대했든지 이제 대통령은 당선됐으면 우리 국민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선거 때 있었던 일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로 뭉쳐서 그 우리 국민들이 통합이 돼서 그래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현명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 일부의 강성인 사람들 그런 강성 시민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항상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런 것은 법대로 처리를 하든지 또 언론들이 그런 걸 갖다가 시시비를 좀 가려서 그래서 대통령이 그 고유한 업무를 제대로 잘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그 힘에 의해서 어렵게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매우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매진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와 민족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런 효과를 그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오늘 토요일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낮에는 좀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산에도 좀 이렇게 좀 산책도 하시고 뭐 공원길에도 산책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돌보시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걷는 것은 아주 건강에 면역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도 하고 30분 걷는데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봄이 이제 활짝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온다.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이어서 그냥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봄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위에서 벗어나서 이 더운 겨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산뜻한 봄옷으로 입고 나들이 나가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권진광 TV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권진광 TV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그래서 알려주셔서 권진광 TV를 구독을 좀 더 눌러서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프로 볼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다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많은 그 구독자 속에서 그 힘을 갖고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알뜰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